진료실의 박선생 23번째 이야기 조폭의 마누라입니다. 대학병원이 전국에서 각종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속속 모여드는 곳이다 보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예인도 보고 정치인도 보게 되고 처음 들어보는 오지에서 오신 노인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젊고 아름답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서 성과 관련된 병이 더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여자인들을 직접 문진했을 때 이들의 과거력은 찬란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인턴을 돌 때였습니다. 처음 내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문진이 인턴의 직무 중 하나였는데 여자 과장님의 진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여성 산부인과 교수로 유명했던 교수님에게 당시 유명했던 여자 연예인 몇 명이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진료 전에 문제는 나의 목이었습니다. 한 명씩 불러서 병력이나 과거력을 물어보았습니다. 80년대 후반이었던 당시 그들은 각각 낙태를 몇 번씩 했었고 성병도 여러 가지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10대의 미혼이었고 청순하고 고고한 역을 주로 맡고 있는 여배우들이었습니다. 가끔 이들이 TV 연애 프로에 나와서 고사한 척을 하면서 젊었을 때 자신들은 매우 순수하고 청순했다고 해석을 하면서 요즘 여자들의 자유분방함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이야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므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정치인들은 왜 지저분한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을 문진해보면 연예인만큼 종합선물 세트처럼 성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크게 민주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더 그랬습니다. 아마도 정치인들도 몸으로 먹고 사는 지경인가 봅니다. 병든 연예인, 정치인 외에도 전국구의 조폭들도 환자로 왔습니다. 전공의 때 겪었던 조폭 환자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환자는 당시 40대 중후반의 남자였는데 중키 정도의 까무잡잡하고 다부진 몸매를 가진 환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말만 들어도 알만한 저국적인 조폭 조직의 중간 보스였습니다. 그 환자는 조직의 중간 보스였으나 표면적인 직업은 모 호텔의 사장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양측 신장에 물이 차 있는 수신증과 계속된 고열로 외래에서 교수님의 진료 후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신증이 생겼고 소변이 저류가 되면서 요로감염이 생기게 되어 고열이 나타나면서 전신상태가 불량해서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양측 콩팥에 수신증이 동시에 오는 질환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원인은 신경이성 방광에 의해서입니다. 신경이성 방광은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이 망가져서 방광의 수축이나 이완에 문제가 생겨 방광이나 신장을 파괴하는 질환으로 뇌졸중, 척추 손상 등이 신경질환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 외에 양쪽 수신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방광결핵, 간질성 방광염 등 방광의 벽이 섬유화되어서 방광이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해 소변이 역류가 되어 수식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도 원인을 알 수 없었으나 몇 번의 입원을 거친 후에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젊었을 때 외국 폭력 조직에 납치가 되어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한 고문 중에 하나가 성기를 줄로 묶어서 소변을 못 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문은 소변을 못 보게 함으로써 통증을 극대화하는 고문 방법이지만 오래되면 몸 안에서는 방광이 확대되고 팽창되어서 오줌이 정체되면서 역류가 되어서 양측 콩팥까지 소변이 차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오랫동안 반복되면 콩팥이 커지고 물이 차는 수신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신증이 계속되면 불어난 풍선처럼 신장이 커져서 나중에는 요속이 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저수지에 오래 걷어진 녹물이 썩듯이 염증이 생겨 요로감염이 오고 재발이 계속됩니다. 요로감염이 계속 재발되고 지속되면 결국은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신부지연이 생깁니다. 입원해서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도 불구하고 열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차 레지던트가 자주 그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특실에 불려 올라갔고 밤에도 간호사실에서 환자 상태에 대해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불평이 많았고 열이 계속 안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진을 돌 때도 병실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병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몸에서 열이 나는지 옷을 못 입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교수님을 불러달라고 했고 열이 나서 힘들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접적으로 의료진에게 욕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직접 욕하는 것보다 더 큰 공포를 주었습니다. 해열제 주사를 놓고 나서 열이 떨어뜨리면 환자는 조용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열이 올라가면 환자의 목소리도 점점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조용히 옆에서 관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조폭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알려진 이 여자는 조폭 마누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순박하게 생겼고 마치 속된 말로 가정부로 오일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길길이 날뛰고 욕을 해도 그 부인은 묵묵히 그의 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욕을 해도 그의 부인은 웃으면서 남편에게 대하고 우리 의료진에 대해서는 언제나 미안한 마음으로 죄 지은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폭은 이 여자의 헌신적인 태도에 반해서 결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습니다. 적어도 상위 0.1%의 조폭의 부인으로는 너무 평범한 것 같았습니다. 홍콩 느와르 영화에서 나오는 매력적이고 섹시한 조폭의 부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려한 모습의 부인일 것이라는 평소의 선입관을 완전히 부순 그런 여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수신증은 계속되었으나 환자의 열이 떨어지고 안정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퇴원을 하게 되었고 외래에서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씩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해지면 다시 입원을 하였고 환자는 자기 성질을 부인에게 부렸지만 그 부인은 너무나도 열심히 간호를 하였습니다. 시골 아줌마처럼 푸근하게 생겼고 마음씀씨도 매우 좋은 분이셨습니다. 회진 때도 연신 감사하다고 조아리고 음료수나 음식 등을 밤에 불려온 1년차 주치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옷도 아무나 못 입는 상패 명품을 입고 다녔고 최고급의 메이크코트를 입고 다녔지만 복도 등에서 만나면 멀리에서도 뛰어와서 인사를 꾸벅하고 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결코 못 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열이 나서 입원한 그 환자가 열나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말리던 부인의 눈에서 광채가 나더니 남편을 침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만해! 그 말에 소리를 지던 남편은 입을 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조폭의 풍문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부인에게 혼나는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천사가 아니라 정말로 조폭 마누라였습니다.